안녕하세요. 원내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가설 검정을 할 때 유의사항, 이건 이제 좀 그 일반인 직장이라든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유의사항이고요. 분산에 대한 검정,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가설 검정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매우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기본 개념,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당부컨대 복습이 필요하시면 복습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가설 검증의 유의사항이라는 거는요, 뭐 별거는 아닙니다. 보고서나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가설 검증할 때 일반적으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가설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보고서나 논문에서는 뭐 그저 가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 가설이라는 것이 귀무가설의 내용일 수도 있고 대립가설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디 저 통계학과 논문이 아니면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 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설이라는 것이 귀무가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대립가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인이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값이 아주 작게 나왔다고 한다면 H0를 기각하는 거고요. 설정한 가설이 이 가설이 H0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가설은 기각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그 가설이라는 것이 H1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가설은 뒷받침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저 학생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혹시 이해가 됐으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했죠. 이 프로세스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신뢰구간 추정할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감을 잡으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자, 이 분산이라는 거 중요한 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산이라는 개념은 위험, 리스크 들어보셨죠? 리스크 또는 뭐 비슷한 반대말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분산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저 분산을 어디다가 써먹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무관리 쪽에서 뭐 그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분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 A는 1억 범위 내에서 벌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A를 선택하면 1억 안에서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B는 벌거나 잃을 범위가 1,000만 원이야.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A가 B보다 더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죠. 리스크가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많이 딴다면 상관이 없지만 번다면 상관이 없지만 잃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00만 원 가지고 벌거나 잃을 경우보다 1억 가지고 벌거나 잃을 경우가, 그러니까 이 레인지 퍼짐의 정도를 따지는 분산이 여기에 이제 활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볼링을 치는데 160에서 190까지 치는 사람 6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60 범위 내에서
에버리지 용어 아시나요? 에버리지 160인 사람이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130도 치고 컨디션이 좋으면 190 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에버리지가 평균 160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0에서 170 사이까지 쳐요. 예? 점수가 그렇게 나온다 이야기. 안정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야. 아예 물론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190 치는 경우가 돼서 우리 팀이 이긴다면 승리하는데 기여를 크게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하고 안정성 뭐 이런 거는 또 이 간단한 예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분산에 대한 양측 검증의 문제입니다. 분산은 시그마 제로 제곱 어떤 각 뭐 이건 100이면 100 이런 것이요. 시그마 제로 제곱이 아니다. 양측 검증의 그런 문제고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S 제곱이죠. 그렇죠? 당연히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거 받아 드릴 만큼 이제 여지껏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검정 통계량 S 제곱에 대한 분포는 S 제곱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제곱분의 n-1이라는 앞에 혹을 달고 이게 카이 제곱 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유도는 n-1인 S 제곱의 자유도 n-1 카이 제곱 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H0가 참일 때 가설 검증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걸 전제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0가 참일 때 뭐 H0를 기각할 범위, 이 소위 기가격을 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단계 이런 거 전부 스킵하고 빼고 H0가 참일 때 그러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로 제곱일 때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 포함시켜놨고 n-1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 제곱은 자유도 n-1의 카이 제곱 분포를 한다. 그리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유의수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를 양쪽 꼬리에 떼어준다고 그랬죠. 2분의 알파씩 떼어주면 이 부분을 우리는 카이 제곱값, 2분의 알파에 대한 카이 제곱값. 이 값은 뭐라고요? 오른쪽 부분이니까 1-2분의 알파 카이 제곱.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기가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것이 저쪽 오른쪽 꼬리 부분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또는 왼쪽 꼬리 부분에 있는 1-2분의 알파보다 작을 때 H0를 기각하게 된다. 이걸 이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n-1분의 시그마 제로 제곱을 양변에다가 곱해서 정리해 놓은 게 요겁니다. 여지껏 뭐 항상 이런 작업을 했었죠. 평균에 대한 경우에서도 했었고 비율에 대한 경우에서도 이런 작업을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을 위한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우리 기가격이고 요거는 실제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가격이다라는 설명됐습니다. 자, 우측 검증해 보죠.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이다. 대리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다.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알파가 오른쪽에만 유의수준이 오른쪽에만 놓이게 된다라고 그랬고 S제곱이 요거 그렇죠? 여기 다른 거는 요것과 다른 점은 2분의 알파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H0의 기가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제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양측 검증에 대한 P값을 제공해 주는 것에 주의하라.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P값 U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요. P값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X 봐가지고 귀무가설이 뮤는 뮤 제로이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이야. 참인데 표본 평균값이 이건 이론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는 표본 평균값이 여기 떨어졌어.
X바.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표본 값들을 가지고 계산된 표본 평균 값이에요. 표본 평균 값이요. 그러면 표본 평균 값이 이렇게 얻어졌어? 이거 60이라고 그런 건데, 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41이 나왔어. 표본 평균 값이. 그러면 멀리 떨어졌네. 그러고서 H절을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각해. 그런데 그 확률, 요 부분, 요거를 p-value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p-value. 양측 검정일 경우에는 2배에서 요쪽 부분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똑같은 면적의 이 부분까지 합해서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p-value라고 부른다. 자, 알파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양측 검정일 때 알파는 여기야. 예를 들면. 예? 그래서 0.025. 요것도 0.025. 5%일 경우에 양쪽 반씩 떼어줘서 양측 검정으로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가격은 여기야. H절의 기가격은 이게 되는데 p-value가 작다는 이야기는 X바가 표본 값들로부터 계산된 X바가 기가격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격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0.05, 5%보다 물론 작고요. 그래서 p-value 다시 한번요. H절의 기가격, U의 수준, U의 확률, 요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력은 추정에서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 문제입니다.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집단, 모집단들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남자와 여자, 서울과 부산, A은행과 B은행, A기업과 B기업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가설 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1과 2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으로 보자면 모집단 1은 X라고 표현하고 모집단 2는 Y라고 표현하고 모집단 1의 X의 평균은 μ1, 분산은 시그마1 제곱, 모집단 2의 Y의 평균은 μ2, 분산은 시그마2 제곱인 그런 집단이 있다. 그런데 μ1과 μ2가 같으냐, μ1과 μ2가 같으냐, 다르냐를 가설 검증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예요. μ2가 다르다. 이런 문제를 이제 다뤄보고 싶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집단 1에서부터 X라고 표시된 모집단 1을부터 확률 표본이 이렇게 얻어지고 N1개. 이쪽에서는 Y1, Y2, YN2 해서 N2개. 여기서는 N1개, 여기서는 N2개. 뭐 N개씩 똑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더 일반적이죠. 다르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당연히 X파하고 Y파 간에 그냥 말로 설명하기를 통격을 몰라도 X바와 Y바가 차이가 크면 H제로를 기각할 거고 두 모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할 거고 X바와 Y바가 비슷하면 가까우면 차이가 안 나면 두 집단의 평균은 같나 보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이제 통계학에서 이 부분에서 다루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건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μ1 마이너스 μ2는 0이다. μ1 마이너스 μ2는 0이 아니다.로 바꿨어도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면 검증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Y바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μ1 마이너스 μ2가 0이냐 하는 거를 가설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통계량 중에서 가장 좋은 통계량, 추정량, 그게 검증 통계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X바 마이너스 Y바가 돼. 그리고 X바 마이너스 Y바는 이런 분포를 가져요. 그렇죠? 네. μ1 마이너스 μ2
평균을 갖고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이런 정규분포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이거를 또 어떻게 표준화시켜 x바 마이너스 y바를 표준화시키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그의 평균 뮤1 마이너스 뮤2를 빼고 그의 표준 오차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이게 이제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편차인데 우리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용어만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를 얻으면 이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땠습니까? 추정해서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룰 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법이 조금 달랐어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을 경우에는 소위 풀드 분산, 통합 분산이라는 것을 구한다라고 그랬어. 여기 이 집단과 이 집단에 우리가 애당초 분산은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같대요. 그러면 같으면 하첨자를 쓸 필요 없죠.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수 있는 표본은 x1에서부터 x n1개 또 y1에서부터 y n2개의 y들하고 n1개의 x들을 풀해서 전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자는 게 통합 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한 단계 수준 높은, 좀 복잡한 F 분포라는 거를 써서 가설 검증을 하거든요.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F 분포는 분산 분석에서 다룹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다룰 때에 이 문제 또한 가설 검증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경우 만약 이제 이렇다면 같다면 지금 설명한 대로 시그마 제곱은 x들과 y들 합해서 추정할 것이다. 그걸 풀드 베리언스 통합 분산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풀드의 p를 따서 sp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그랬고요. x들의 편차 제곱, y들의 편차 제곱 나누기 이거의 자유도 n1-1 이거의 자유도 n2-1 근데 x들과 y들은 독립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래서 자유도 이제 이거에 대한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t를 시그마 제곱 대신에 sp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t가 된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t 분포를 하는데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바가 또 빠졌네요. 그러면 규모가설 뮤1 마이너스 뮤2 값이 0이 규모가설이 이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y 바가 0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h를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각역은 x바 마이너스 y 바가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보다도 더 적거나 x바 마이너스 y 바가 플러스 이만큼 보다 더 클 때 h들을 기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 x바 마이너스 y 바의 이제 구체적인 표본으로부터 x바 마이너스 y 바가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값을 입력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 충분히 하셨죠? 네?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t 값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하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t 검정이라고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t 검정이라는 말은 t 값 가지고 t 분포를 가지고 검증할 때를 통틀어서 t 검정이라고 그래야지 이 부분만 뭐 t 검정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